자, 2012년 5회 2012년 5회 가스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용접부 중 비파괴 시험을 하여야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용접 시공 배관은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파괴 검사를 제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압 배관, 그죠? 저압 배관 중에서도 이제 보면은 지하 매설 호칭지름 80회 미만의 배관, 그 다음에 노출된 배관은 우리가 비파괴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저압 배관의 경우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호칭지름 65mm 매몰된 저압 배관, 호칭지름 150mm인 노출된 저압 배관, 그 다음에 호칭지름 65mm인 노출된 중압 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해야 되는 것은 4호에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용접 배관은 비파괴 검사를 한다, 그죠? 그러면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압 배관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시가스 특정 제조시설 중에 비가연성 가스에 저장 탱크는 몇 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지진 영향에 대한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는가. 자, 먼저 고압가스관리법에 적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5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비가연성 독성가스의 경우는 10톤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500세제곱미터, 비가연성 또는 비독성은 1000세제곱미터, 그죠? 그래서 가연성의 경우는 5톤 500세제곱미터, 그죠? 비가연성의 경우는 10톤 1000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000세제곱미터의 내용이 되겠다. 비가연성이니까, 그죠?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어떤 안전설비에 대한 설명인가? 자, 설비가 잘못 조작되거나 정상적인 제조를 할 수 없는 경우 자동으로 원재료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등 고압가스 안전제조 안에 제조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비가 잘못 조작됐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어떤 조건이 걸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을 경우 스톱을 시켜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설비가 잘못 조작되거나 정상적인 제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스톱을 시켜라, 뭐다? 인터록이 되겠습니다. 인터록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붙는 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밸브는 이상 압력을 배출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긴급 차단 장치, 말 그대로 긴급시 차단하는 장치가 되겠고, 벤트 스택은 뭐다? 폐가스를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죠? 폐가스를 방출시키는 장치가 벤트 스택이죠. 자, 4번 영도시 1ATM에서 6리터인 기체가 270도씨 1ATM일 때 몇 리터가 되는가? 자, 현재 온도, 압력, 최적 이 세 개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이샬 법칙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문제에서 ATM, 그러니까 압력의 값은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 온도와 최적, 그건 뭐냐면 샬의 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T1분의 V1은 T2분의 V2다. 처음 영도시 6리터인 것이죠. 그래서 절대 압력 273을 더해서 0 플러스 273 분의 V1 최적이죠, 6리터. 그 다음에 273도, 그죠? 플러스 273이죠. 분의 V2. 현재 V2 몇 리터가 되겠는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비례의 법칙이죠, 그죠? 늘어나면, 온도가 늘어나면 최적도 증가하는. 지금 보시면은 최적이 2배로 증가했죠. 그러면 온도가 2배로 증가했죠. 그래서 최적은 마찬가지 2배, 그죠? 12리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이샬 법칙이죠. T1, P1, V1 이렇게 되죠. T2는 P2,
V2. 그죠? 근데 이제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압력을 이제 제외하고 쓴 겁니다. 그래서 보이샬 법칙을 알면은 그거를 우리가 뭐 보일러 법칙, 샤르 법칙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5번에 다음 가스 중에 폭발 범위 하한 값이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한이 높은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옆에 보시는 것 같이 하한 폭발 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폭발 범위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15에서 28 되어 있고요. 수소는 4에서 75. 프로판 2.1에서 9.5, 메탄 5에서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암모니아가 이제 하한이 가장 높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 프로판 이런 거 있죠. 프로판은 하한 값이 가장 낮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한 값이 가장 낮은 것을 찾아라 이란 프로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이라면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수소의 순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폭발 범위는 조금 여러분들 외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일반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곳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아니하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맞죠?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공동구 안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며 전기설비가 있는 공동구에는 그 전기설비기를 방폭구조로 한다. 그죠?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구조 해야 되죠. 자, 저장 탱크의 안전장치인 안전밸브나 파일판에는 가스 방출관을 설치한다. 그죠? 그래서 분출할 때 그냥 가스관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방출관을 통해서 버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저장 탱크 안전밸브는 다이아프램식 안전밸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도시가스 공급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장 탱크의 경우 LPG 용기나 저장 탱크의 경우 우리가 통상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밸브의 종류도 스프링식과 뭡니까 파열판, 그죠? 그 다음에 가용전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다이어프램식 안전밸브는 저희가 아니죠, 그죠?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예, 스프링식, 파열판, 예, 가용전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이중관으로 해야 하는 과가스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중관으로 해야 되는 독성가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 기본적으로 독성입니다. 독성. 그러니까 이중관이라는 것은 그만큼 누설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누설되면 위험하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독성가스를 주로 우리가 이중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 가연성가스죠. 근데 물론 이 독성가스 8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고압용기에 각인되어 있는 내용적의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 최적. 최적은 우리가 앞에서 보이샬 법칙 얘기하죠. 뭡니까? T1, V1 이렇게 했잖아요. V 이 최적입니다. 최적. 그 내용적이 되겠죠. 최적. 그죠? 그냥 P가 붙는 것은 압력을 얘기하겠죠. 그죠? FP라면 최고 충전 압력, TP 내압 시험 압력, W는 중량, 웨이트, 그죠? 중량입니다. 충전 질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적은 V다. 자, 고압가스 충전 용기를 차량에 적자하여 운반할 때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염소와 아세틸렌 충전 용기는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소는 여기서도 나옵니다만은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하고는 동일 차량에 적재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 염소와 수소는 동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이 가능하다 이랬으니까 아세틸렌, 수소,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 이 세 가지는 염소하고 동일 적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독성가스가 아닌 300세제곱미터의 압축 가연성 가스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는 운반 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한다. 자, 운반 동승자 책임 동승 기준입니다. 운반 책임자의 동승 기준 보시면은, 자, 뭐 거꾸로 외우셔야 되는데 독성이라면은 101톤, 그죠? 가연성은 303톤, 조연성은 606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36, 136 이렇게 돼요. 136, 136.
독성, 가해성, 조현성. 물론 이제 독성이 가장 위험하니까 수치도 가장 적죠. 그 다음에 가해성, 조현성 이렇게 됩니다. 그죠? 1, 3, 6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옳은 거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맞는 내용이죠. 독성이 아닌 가해성 가스니까 그죠? 300입니다. 그죠? 4번을 보면 우리가 독성 가스가 아닌 2000kg 액화 조현성 가스를 차량에 적자에 운반할 때는 운반 책임자를 동승해야 된다. 자, 조현성 가스는 얼마? 6톤입니다. 6톤. 6톤이라는 것은 6000kg죠. 6000kg. 그죠? 이거하고는 틀렸죠.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자, 10번. 과가스 특정 제조 시설에서 배관을 해저에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배관은 해저면 밑에 매설을 하고요. 배관은 원칙적으로 다른 배관과 교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배관은 원칙적으로 다른 배관과 수평거리 2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30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자, 배관의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한다. 자, 11번에 도시가스 사업법상 제1종 보호시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종 보호시설, 2종 보호시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그래도 자주 나옵니다. 2종 보호시설은 주택이죠. 주택이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그죠? 미만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이제 2종 보호시설이고요. 물론 이제 가설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종 보호시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학원,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요거 밑으로는 이제 2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식장, 장례식장 등 300명 이상.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및 수용능력 2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우리가 건축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관계없는 거 이러면은 여기 보시면 개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일종은 이제 다중이용 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별 아파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틀리다. 그죠? 그래서 2종에 보면 우리가 뭐 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가스 도매 사업의 가스 공급 시설에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배관을 시가지 외에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할 경우 노면으로부터 배관 외면까지 1.2m 이상 격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관의 깊이는 산과 들에서는 1m 이상으로 한다. 배관을 시가지에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할 경우 노면으로부터 배관 외면까지 1.5m 이상 이격할 것. 배관을 철도 부지에서 매설할 경우 배관 외면으로부터 궤도 중심까지 5m 이상 이격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궤도 중심까지는 4m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수치를 외우셔야 되겠죠. 이거는 뭐 요거 그대로 맞는 거니까 요 세 개. 그 다음에 요거는 4m. 그죠? 자, 그 다음에 LNG의 주성분. LNG는 뭡니까? 부탄. LNG는 메탄이죠. 메탄. LPG가 부탄이나 프로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LNG의 주성분 메탄 CH4가 되겠습니다. 자, 방폭 전기기기의 구조별 표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방폭 설비, 방폭 구조. 자, 내압 방폭 구조는 D, 유입 O, 압력 P, 안전증 E, 본질 안전증 IA 또는 IB로 표기를 하고요. 특수는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기에서 이제 틀린 거라면은 S는 특수 방폭 구조. 여기서 뭐 빠졌습니다만은 특수 방폭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스트렌 제조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압축기와 충전 장소 사이에는 방호벽을 설치한다. 아스트렌 충전용 교체 밸브는 충전 장소와 격리하여 설치한다. 아스트렌 충전용 지관에는 탄소 함유량이 0.1% 이하의 강을 사용한다.
아세틸렌에 접촉하는 부분에는 동 또는 동함유량이 72%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아세틸렌은 동이나 동합금 62%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62%입니다. 그죠? 동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동합금을 쓰지를 못한다. 그 함유량은 62% 이하의 것을 쓴다. 자, 가연성 가스 및 방폭 전기기기의 폭발 등급 분류 시 사용하는 최소 점화 전류비는 어느 가스의 최소 점화 전류를 기준으로 하는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메탄을 기준으로 합니다. 메탄. 자, 메탄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뭐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17번에 과가스 배관에 대한 수압에 의한 내압 시험을 하려고 한다. 이때 압력은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자, 수압에 의한 내압 시험은 상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배. 요 수치. 자, 다음 중 가연성 가스임에서 독성인 것은, 자, 그러면 이제 뭐 보시면 되겠죠. 아세틸렌, 프로판, 이거 뭡니까? 가연성이죠. 독성은 아니고 가연성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도 가연성이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오면 이산화탄소는 불연성입니다. 그죠? 불연성, 불이 안 붙는 거. 암모니아, 가연성이면서 독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산화에틸렌, 가연성이면서 독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악산가스, 포스겐, 이 뭡니까? 독성이면서 불연성, 불이 안 붙는 겁니다. 그래서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거, 암모니아, 산화에틸렌이다. 그래서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가스, 이것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연성인 것, 조연성인 것, 불연성인 것, 이런 거 있죠. 독성인 것, 이런 것들을 성질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19번에 과학가스 냉동 제조 시설 및 기술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냉동 제조 시설 중에 냉매 설비에는 자동 제어 장치를 설치할 것,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매 설비 중 수액기에 설치하는 액면계는 환형 유리관 액면계를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를 사용할 때 환형 유리관이라는 것은 유리관입니다. 유리를 이용한 액면계죠. 그래서 이 유리가 파손됐을 경우, 유리가 뭐 깨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죠? 누출의 위험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유리관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액면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허용 농도가 100만 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 운반 용기 운반 차량은 몇 킬로 이상의 거리를 운영할 때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행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200km. 200km. 요건 수치 그대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200km. 자,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입상관과 화기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 거리 몇 메다 이상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입상관과 화기는 2m 이상. 그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2m, 그죠? 화기와의 거리는 2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2번에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는 공급 권역을 구역별로 분할하고 원격 조정에 의한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 대형 가스 누출, 지진 발생 등 비상시 가스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구역의 설정 기준은, 자, 이것도 지금 현재 이제 답은 기준으로 보시면 답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요자 수가 20만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 여기서 전부 다 뭐다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미만. 그러니까 미만과 이하는 좀 틀리죠. 이하는 포함이 되는 것이고 미만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 자체가 이 KGS 코드, 그죠? 코드 분류표에 의해서, 분류 코드에 의해서 20만 이하가 이제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요거는 뭐 좀 이의제기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방류독의 성토는 수평에 대해서 몇 도 이하의 기울기로 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저장 탱크가 홀더 있으면은 여기 넘치지 않도록 뚝을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죠?
뚝을 이렇게 뺑 둘러가면서 이렇게 쌓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각도, 여기 각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45도 이하의 기울기로 해야 된다. 자, 24번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정밀 안전 진단의 실시 시기 및 기준에 의거 본관 및 공급관에 대해서 최초의 시공감리 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몇 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몇 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에 받아야 한다. 칼로 안에 들어갈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2014년도에 개정된 기준을 따라서 보시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과 0.1메가파스칼 이상인 이상에서 1메가파스칼 미만까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그 압력 기준에 따라서 나오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그 압력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요거는 15년에 5년, 매 5년마다고요. 요거는 20년에 매 5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이게 15 내지 20인데, 그죠? 20년, 15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보기에서는 20년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압력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년에 매 5년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5번에 가스 제조 시설에 설치하는 방호벽의 규격으로 옳은 것은, 자, 방호벽 규격은요, 높이는 통상 전부 다 이제 2m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높이는 2m, 여기 2.5m 했으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그죠? 후광판은 두께가 10mm 이상, 높이 2.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6mm, 높이는 2m입니다.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뭐 블럭, 박강판, 후광판 다 동일합니다. 높이 2m. 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로 벽으로 두께 12cm, 높이 2m.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블럭의 경우는 두께가 15cm 이상, 높이는 2m고요. 그 다음에 박강판의 경우는 3.2cm가 아니고 3.2mm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 높이는 2m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에 고가스에 대한 사고 예방 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연성가스의 가스 설비 중 전기 설비는 그 설치 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가지는 것이다. 전기 설비, 가연성가스 전기 설비는 방폭 성능을 가져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그죠? 예. 2번에 고가스 설비에는 그 설비 안에 압력이 내압 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내압 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자, 여기서 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그 압력을 버리는 거, 그 안전장치, 그건 뭐냐면 안전밸브입니다. 그죠? 안전밸브. 그렇지만은 이건 내압 압력이라는 용어가 아니고요. 상용 압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용 압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압력을 상용 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쓰는 압력 이상 넘어갔을 때 그 이상 압력을 이제 버리는 것이 안전밸브고요. 내압이라는 것은 뭐 내부의 압력이죠. 내부의 압력. 그러니까 설비가 견딜 수 있는 내압 압력. 자, 그래서 내압 압력이라는 것은 견디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시험을 통해서, 그죠? 압력을 가해서 누설이 된다든지 변형이 되는지 그런 것으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압력이 이제 내압 압력이고요. 지금같이 이제 안전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 중에 사용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상 압력이 발생했을 때 버리는 건데, 그 이상 압력의 기준은 뭐냐 하면 상용 압력입니다. 상용 압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압력, 그죠? 평소에 사용하는 압력 그 이상을 넘어갔을 때 제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풍압대와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방식의 가스 보일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풍압대와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자연 배기식,
자, 배기와 우리가 급기죠. 배기, 급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식으로는 설치하면 안 되겠다, 그죠? 설치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제 배기 나오죠, 그죠? 풍압대,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그 뭐 배기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다 이러면 자연 배기식은 빠지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강제를 써야 됩니다, 그죠? 강제. 근데 배기 방식이 여기서는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강제로 배기하지만 단독식의 경우 풍압대하고는 관계없겠죠. 공동 배기식은 여러 군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또 뭐 압력이 틀릴 경우 그쪽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강제 배기식, 단독 배기통 방식이 풍압대와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고압가스 저장 탱크 및 가스 홀더의 가스 방출 장치는 가스 저장량이 몇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5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곳에는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세제곱미터. 이거는 그대로 뭐 수치가 나오는 것들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액화석유가스 저장 탱크에 가스를 충전하고자 한다. 내용적이 15세제곱미터 인 탱크에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가스의 최대 용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탱크의 경우 우리가 저장 탱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0%의 안전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0%까지 충전한다, 이 개념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외부의 뭐 온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체 상태로, 그러니까 액화가스를 저장하는데 뭐 기화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그 공간, 그죠? 그 여유 공간을 우리가 10%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15세제곱미터에 약 90%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3.5까지 우리가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0번에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에서 플레어 스택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그럼 플레어 스택은 뭐냐? 앞에서 벤트 스택이 있고 플레어 스택이 있죠. 그리고 벤트 스택은 폐가스를 그냥 방출시키는 것이고요. 플레어 스택은 폐가스를 연소시켜서 방출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 보시면 파일로터 버너를 항상 꺼두는 등 플레어 스택에 관련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파일로터 버너를 항상 켜둬야 됩니다, 그죠? 켜둬야 우리가 연소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이라면 1번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1번에 관도 중에 조리개를 넣어 조리개 전후에 차압을 이용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기는 해서 차압식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피스, 플로우 노즐, 벤츄리미터, 그래서 여기서는 오리피스가 되겠습니다. 자, 32번에 유리 온도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반적으로 오차가 적다, 취급이 용이하나 파손이 쉽다, 눈금 읽기가 쉽다, 일반적으로 연속 기록 자동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뭐다? 4번. 그죠? 그래서 유리관에다가, 유리 온도계랑 유리관에다가 수온이나 어떤 알코올을 넣고 하는 것인데 정밀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자동 제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부탄의 제조시설에 설치하는 가스 누출 경보기는 가스 누출 농도가 얼마일 때 경보를 울려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경보기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죠. 가연성가스, 그 다음에 독성가스입니다. 근데 가연성가스는 폭발 하한의 4분의 1 이하, 그 다음에 독성은 허용농도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탄은 폭발 하한이 1.8에서 폭발 범위가 1.8에서 8.4다. 그래서 하한의 값 1.8의 4분의 1, 그 수치 0.45%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폭발 범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연성가스의 폭발 범위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재료에 하중을 작용하여 항복점 이상의 응력을 가하면 하중을 제거하여도 본래 형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그래서 뭐 보기가 4개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P로 이렇게 보시면은 부서지는 현상, 그죠? 그래서 재료에 반복적으로 응력을 가하게 되면 낮은 응력을 가해도 부서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응력을 계속 가하다 보면 얘가 지치는 거죠. 피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가해도 부서지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클리프, 자, 일정 온도 이상에서 물체의 외력이 작용할 때 일정 응력에 대해서 변형이 시간과 함께 증대해 가는 현상, 그죠? 클리프고요. 소성, 우리가 재료에 하중을 가하면 변형이 되지만 이것을 제거해도 변형되어 있는 성질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변형된 상태로 남아있는 성질, 그게 소성이고요. 탄성은 하중에 대해서 다시 원형으로 복귀하는 성질을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소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번 카플러 안전기구와 과류 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것으로서 배관과 카플러를 연결하는 구조의 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통상 우리가 퓨즈콕, 상자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노즐콕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 자체가 뭐냐면 퓨즈콕은 가스 위로의 볼로 개폐하고 과류 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것으로서 배관과 호수, 호수와 호수, 배관과 배관 또는 배관과 카플러를 연결하는 구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상자콕, 자, 가스 위로를 핸들, 누름, 당김 등의 조작으로 개폐하고 과류 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것으로서 배관과 카플러를 연결하는 구조로 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상자콕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노즐콕의 경우는 주물 연소기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볼로 개폐하는 구조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퓨즈콕, 상자콕, 노즐콕 이렇게 세 가지 콕 종류가 있는데요. 퓨즈콕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군데 사용을 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상자콕에는 배관과 카플러를 연결하는 구조, 상자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펌프가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과 같이 상태가 되는 토출구 및 흡입구에서 압력계의 바늘이 흔들리며 동시에 유량이 변화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펌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통상 우리가 뭐 서징 현상과 캐비테이션이죠. 공동 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비테이션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공기층이 분리됨으로써, 그러니까 유속의 뭐 변화, 유속이 빨라졌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캐비테이션은 유속과 관련된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징은 유량, 지금 여기서 얘기한 같이 유량이 변화하는 서징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캐비테이션은 물론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만은 유속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워터 해머링은 뭐예요? 망치처럼, 그죠? 물이 망치처럼 배관을 때리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바이브레이션, 이거는 뭐 관계없고요. 그래서 캐비테이션과 서징 이 두 개인데요. 유량이냐 유속이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 피스톤식 압력계에서 추와 피스톤의 무게가 15.7kg일 때 실린더 내의 애갑과 균형을 이루었다면 게이지 압력은 얼마인가? 단 피스톤의 지름은 4cm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게이지 압력은 무게가 아니고 면적이죠. 이게 면적, A는 면적입니다. 이 오타인데요. 면적분의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피스톤의 면적, 이 지름이 요게 4cm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지름. 그럼 이 면적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원의 면적 계산은 4분의 파이, 그죠? D의 제곱입니다. 지름의 제곱. 그래서 4분의 3.14 곱하기 지름 4cm죠. 단위도 우리가 전부 cm 단위니까 그대로 4의 제곱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추와 피스톤의 무게입니다. 15.7kg. 그래서 1.25가 되겠다. 자, 다음 중 저온장치 가스 액화 사이클이 아닌 것은, 자, 가스 액화 사이클 지금 여기 보시면 린데식, 그죠? 클라우드식, 필립스식, 카자레식이 있다. 여기서 관계없는 것은 여기서는 4번에
카자레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 액화 사이클 우리가 여기 보시면 린데식, 클라우드식, 캐피자식, 필립스식, 캐스케이드식이 있다. 관계없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혼합 적재가 가능한 것끼리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오는데요. 염소하고 혼합 적재를 동일 차량에 혼합 적재를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세틸렌, 암모니아, 그죠? 수소입니다. 그죠? 산소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아세틸렌, 암모니아 또는 수소는 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40번에 왕복식 압축기에서 피스톤과 클랭크 샤프트를 연결하여 왕복 운동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자, 그래서 피스톤이 있고요.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하고 연결된 클랭크 샤프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요 연결 부분 요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다? 커넥팅 로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피스톤과 우리가 클랭크 샤프트,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피스톤 이렇게 하나 달려 있고 여기에 또 피스톤이 이렇게 하나 달려 있고, 그죠? 그래서 요 연결된 피스톤과 클랭크 샤프트를 연결하는 거 커넥팅 로드가 되겠습니다. 41번 실린더의 단면적이 50제곱cm이고 행정이 10cm, 회전수가 200rpm, 최적회열의 80%인 왕복 압축계 토출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출량은 통상 우리가 세제곱미터/아워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럼 시간의 단위를 우리가 바꿔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메다 단위죠. 그죠? 메다 단위니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는 센티미터 단위를 메다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근데 면적은 우리가 통상 뭐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실린더 이 원의 면적, 원의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지름을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지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 지름의 제곱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단면적을 이미 줬습니다. 그죠? 면적 자체를 줬죠. 자, 이 면적을요, 우리가 제곱미터 단위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4승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0.005 제곱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면적에 곱하기 뭐다? 행정 10cm죠. 행정 이 높이를 얘기합니다. 그죠? 행정 그러면은 10cm가 메다 단위로 바꾸면 0.1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당 회전수 RPM 수치죠. 200. 그 다음에 기통은 없죠. 몇 기통이다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린더가 똑같은 게 몇 개가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고 효율이 80%다 있으니까 이 값에 80% 값 0.8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곱하기 60이라는 것은 이 시간의 단위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60을 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당 회전이니까요. 60분 해서 1시간이죠. 근데 답이 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60을 곱해줄 필요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제곱미터 단위인데 답은 리터 단위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답이 원하는 리터 단위로 변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0을 곱해준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다. 이 단위 변환을 위해서 1000이 곱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0리터가 나왔다. 자, 42번에 액화 천연가스 LNG 저장 탱크 중에 내부 탱크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초저온 저장 탱크의 내부 재료라고 해서 9% 니켈강, 알루미늄 및 스테인레스강이 우리가 사용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사용되지 않는 것은 4번에 콘크리트 이렇게 되겠죠. 43번 공기에 의한 전열은 어느 압력까지 내려가면 급히 압력에 비례해서 적어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저온 장치에 사용되는 진공 단열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 단열법은 크게 우리가 고진공, 분말 진공, 다층 진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저온 장치에 쓰이는 것은 고진공 단열법입니다. 자, 요게 저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 우리가 초저온 이렇게 얘기하면 다층 진공입니다. 초저온. 그 다음에 이제 분말 진공의 경우는 우리가 공업용이나
대형의 장치, 대형의 장치에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것이 분말 진공 단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저온 장치에 쓰이는 법은 우리가 고진공 단열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4번에 고압식 액체 산소 분리 장치에서 원료 공기는 압축기에서 압축된 후 압축기의 중간단에서는 몇 atm 정도로 탄산가스 흡입기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15 at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펌프의 축봉 장치에서 아웃사이드 형식에 쓰이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구조제 스프링제에게 내식성에 문제가 있을 때, 자, 점성계수가 110p의 CP를 초과하는 고점도액일 때, 스타핑 복스 내가 고진공일 때, 고응거점액일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웃사이드 형식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회전면이 펌프 측에 있는 것으로서 실 재료가 부식될 우려가 있거나 스타핑 박스 내가 고진공이고 점성계수가 110p를 초과하는 고점도 저응고점 액체 등일 때 우리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저응고점 액체일 때 사용이 됩니다. 예. 자, 46번에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에 내압 시험 조건으로 맞는 것은, 자, 내압 시험은 고압부는 3MPa 이상, 저압부는 0.3MPa 이상의 압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력은 3, 0.3 그죠? 자, 염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자, 염소 자체는 폭발성, 인화성이 없다. 상온에서 자극성의 냄새가 있는 맹독성 기체다. 염소와 산소의 1:1 혼합물을 우리가 염소 폭명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분이 있으면 염산이 생성되어 부식성이 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것은 뭐다? 염소 폭명기. 염소 폭명기는 뭡니까? 수소하고 염소하고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 폭명기, 염소 폭명기, 불소 폭명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폭명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는 수소 폭명기, 염소하고 만나는 염소 폭명기, 불소하고 만나는 불소 폭명기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다음 중 불꽃의 표준 온도가 가장 높은 연소 방식은, 자, 그래서 분전식, 적화식, 세미분전식, 전 1차 공기식,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통상 온도를 보게 되면은요, 분전식이라면은 약 한 1300도, 1200에서 1300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적화식, 2번에 적화식 보시면 요거는 한 900도. 그 다음에 세미분전식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1000도 정도. 그 다음에 전 1차 공기식의 경우는 약 한 850에서 900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00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 혼합이 풍부할수록 연소 속도가 빠르고 불꽃의 온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전식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것은 뭐 적화식이다 이렇게 통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연소 방식은 1300도의 분전식이 되겠습니다. 자, 49번에 도시가스 유해 성분을 측정하기 위한 도시가스 품질 검사의 성분 분석은 주로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주어지는 검사법을 보시면은 가스 크레마토그래피죠. 기체 크레마토그래피는 도시가스 성분 분석에 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흡수 분광법은 정성, 분자의 정성 분석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NMR법 여기 있죠. 유기화합물 구조를 분석한다. ICP법 극미량의 무기원소의 정량을 분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품질 검사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가스 크레마토그래피가 되겠습니다. 자, 50번 다음 중 독성도 없고 가연성도 없는 기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암모니아, 가연셈이 독성이죠. 그 다음에 산화에틸렌, 가연셈이 독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독성이면서 가연성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분자식을 보시면은 요게 냉매입니다. 냉매인데 탄소가 한 개 있는 거니까 우리가 10자리 때 냉매 번호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수소가 한 개 있으니까 플러스 1해서 수소가 2개, 그 다음에 불소의 개수 2개, 이렇게 해서 R2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R22번 우리가 프레온 가스는 비독성이면서 불연성, 그죠? 프레온 냉매로 쓰이고 있는 냉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 3번이 다 독성 가연성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 중 드라이 아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가스는, 드라이 아이스는 뭡니까?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드라이 아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자, 가스의 BRB의 값은, 자, BRBK는 정압 비율과 정적 비율의 비입니다. 그죠? CV분의 CP. 자, 이 값은 항상 1보다 크다. 그 CV는 CP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언제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염화수소의 용도가 아닌 것은, 자, 염화수소의 용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염화수소와 관계없는 것은 필름의 제조,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기본 단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단위를 정의를 할 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죠. 길이의 단위는 미터,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자, 물질량은 우리가 몰로 나타내고요, 광도는 칸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관계없는 게 온도가 뭐다? 도시가 아니고, 그죠? 섭씨 온도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켈빈 온도로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7리터의 과가스 용기에 20도의 온도로 15메가파스칼의 게이지 압력으로 충전하였다. 40도로 온도를 높이면 게이지 압력은 약 얼마가 되겠는가? 자, 최적, 온도, 압력, 이 세 가지를 다 줬습니다만은 두 번째 40도로 높였을 때 우리가 최적값이 없으니까 이 최적은 둘 다 일정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최적값이 일정하니까 V1과 V2는 빼줍니다. 그래서 보이샬 법칙에서 최적은 일정하다. 그래서 T1과 T와 P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T 절대온도로 변환을 해주죠. 20도를 절대온도 273 플러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압력 P는 15메가파스칼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그냥 바로 사용하면 게이지 압력을 게이지 압력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절대압으로 변환한 겁니다. 절대압으로 변환해서 표준 대기압을 플러스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T2는 40도로 변화했다. 20도를 40도로 바꾼 겁니다. 그죠? 올렸을 때 압력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P2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P2 압력은 계산에 의해서 절대압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P1을 우리가 절대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게이지 압력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나온 값에서 0.1을 빼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16.03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뭐 안 빼줘도 답은 근사치 값으로 약 얼마냐 그러면 1번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이샬 법칙을 썼는데 지금 같은 경우 최적은 둘 다 동일하다 이래서 최적값을 빼고 계산을 한 겁니다. 또는 압력이 같을 경우 최적을 구해라 이랬을 때 동일 압력이면 압력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56번에 10%의 소금을 500g을 증발시켜 400g으로 농축하였다면 이 용액은 몇 프로의 용액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10%의 소금을 500g을 증발시켰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500g의 소금물이 있는데 그것을 400g으로 농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물의 양은 변화했지만은 소금의 양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500g의 10%죠. 0.1%. 그러면은 50g입니다.
그죠? 50g. 그러면은 이제 400g일 때 마찬가지 50g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물만 증발했고 이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에서 차지하고 있는 50g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서 퍼센테이지를 나타낸다. 그러면 12.5%가 되겠습니다. 자, 천연가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메탄이 주성분이다. 맞죠? 공기보다 가볍다. 공기는 29g, 메탄은 16g 가볍죠.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은 LPG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메탄의 분자식을 보면 CH4 이렇게 되고요. 프로판은 C3H8. 프로판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탄소는 기본적으로 산소와 1:1 비율로 결합합니다. CO, O2죠. 그래서 CO2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탄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다? LPG에 비해서 적다. 그죠? 그 다음에 발열량은 LPG에 비해서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틀린 거 이러면 발열량은 LPG에 비해서 크다. 이 설명이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상 우리가 뭐 도시가스 이렇게 얘기하는 천연가스 메탄의 경우는 뭐 9,550 킬로칼로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는 좀 1400킬로칼로리고요. LPG의 경우는 24,000 킬로칼로리입니다. 그래서 LPG가 발열량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암모니아 가스의 검출 방식이 아닌 것은, 자, 암모니아는 네슬레 시약, 초산년 시험지, 진한 염산, 붉은 리트머스 시험지 이렇게 보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틀린 것은 여기서 보시면 초산년 시험지, 황화수소를 검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59번에 다음 중 표준 상태에서 B점이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B점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쭉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나프타가 되겠습니다. 나프타는 30도 내지 200도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영하, 마이너스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절대 온도 300K를 랭킨 온도로 변환을 하면 몇 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켈빈 온도를 그죠? 랭킨 온도로 바꿀 때는 켈빈 온도에 1.8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약 한 541,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